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는 2020년은 총 휴일수가 115일로 올해 휴일수인 117일보다 이틀 줄어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우리나라 달력의 기준이 되는 원령요항을 3일 발표했습니다. 원령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라 매년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은 366일인 윤년에 해당합니다. 양력으로 2월은 29일이며 음력상 윤달인 4월이 추가돼 총 13개월로 한 해가 구성됩니다. 특히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날은 6일로 총 휴일수가 올해보다 이틀 줄어들게 됩니다. 2020년 원령요항에 따르면 공휴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설날 대체공휴일 등 총 69일이지만 설날 연휴 마지막 날과 3일절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는 67일입니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공휴일인 67일과 함께 토요일을 더하면 총 휴일 수는 119일입니다. 그러나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설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4일로 실제 총 휴일 수는 115일입니다. 최대 명절인 설날은 1월 25일, 정월대보름은 2월 8일로 모두 토요일입니다. 음력 5월 5일인 단오는 6월 25일 목요일이며 음력 7월 7일 칠석은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8월 한가위 추석은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이 밖에 한식은 4월 5일 일요일, 조복은 7월 16일 목요일, 중복은 7월 26일 일요일, 말복은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6월 3일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른 시일 내 5G 영업 허가를 발급하고 주요 도시에 우선적으로 5G 상용화를 시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일 신화통신은 공업정보화부를 통해 5G 영업 허가증 발급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당초 계획하던 2020년보다 앞당겨 5G 영업 허가를 실시하는 가장 큰 배경에는 세계 유수 국가의 5G 상용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국 언론 중국신문망은 중국이 왜 5G 허가증을 앞당겨 발행하냐는 기사에서 한국, 미국, 스위스, 영국 등의 국가가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글로벌 29개 국가에서 5G 서비스가 개시된다며 중국의 통신산업 보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산업계는 이미 5G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입장입니다. 펑파이 신원 등 언론에 따르면 중국 3대 통신사가 이미 주요 도시를 주축으로 상용화 준비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7일 중국 차이나 모바일은 5G 예비 상용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으며 2.9GHz와 4.9GHz, SA 방식을 목표로 NSA 방식을 동시 추진해 17개 도시에서 5G 대규모 테스트망과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3일 차이나 유니콤은 상하이에서 계획을 발표하면서 초기 7개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난징, 항정, 슝안의 핵심 지역에서 5G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33은 33개 도시의 유동량이 많은 주요 스팟 또는 비즈니스 구역에 5G 네트워크를 가능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N은 이외 다른 도시의 산업구역에 5G 네트워크를 가능케 하는 맞춤형 5G 구축 전략입니다. 이미 일선 도시 7곳 중 일부 지역에서 5G 네트워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17일 차이나텔레콤은 SA 방식을 메인으로 삼으면서 SA와 NSA 혼합망을 테스트망으로 구축하겠다며 베이징과 상하이 등 17개 도시에서 5G 시범 테스트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올 하반기 중국 정부의 영업 허가가 발효되면 중국의 일선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5G 통신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전국망 구축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5G 구축 작업에서 해외 기업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차이나 유니콤은 슝안 신구의 업계 최대 규모의 4G 및 5G 무선 가상화 5개 테스트망을 구축하며 노키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노키아 솔루션을 통해 10개의 4G와 40개의 5G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에릭슨은 차이나 모바일에 이어 차이나텔레콤과 5G 협력 MOU를 맺으며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 GT 역시 3대 통신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5G를 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뤄낸 우리나라의 경우 SK텔레콤이 싱클레어 하만과 손잡고 달리는 차량 안에서 세계 최초로 5G ATSC 3.0 기반 차세대 방송 시연을 성공했습니다. ATSC 3.0은 미국 디지털 TV 방송 표준화 단체에서 제정한 UHD 방송 표준으로 영상 소리에 데이터의 주파수 실어 나를 수 있으며 빠른 속도로 고화질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연은 차세대 통신과 방송 기술이 만나 자율주행시대 인카미디어 환경을 구현하고 미국 방송시장 진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데 의미가 컸습니다. 먼저 차량 내부의 스크린에서 기존 DMB 화질보다 4배 선명한 FHD 화질의 실시간 방송을 중계하는 데 성공했고, 또 차량 내 3개 좌석 앞에 각각 설치된 스크린에서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서로 다른 광고가 나오는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5G망이 각 좌석의 기기 IP를 인식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원리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미국 방송업계는 이 기술을 활용해 방송 광고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지난해 말부터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 출하액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업회는 한국을 포함해 대만, 중국, 북미, 일본, 유럽 등 7개 지역 24개 시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출하액을 조사한 결과 1분기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 출하액이 137만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19%, 전분기 대비 8% 감소한 수준입니다. 특히 1분기 반도체 제조 장비 출하액 감소는 아시아 시장인 한국, 중국, 일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1분기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출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전분기 대비 13% 감소한 2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한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출하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 전분기 대비 8% 줄어든 28억 9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1분기 반도체 제조 장비 출하액도 전년 동기 대비 27%, 전분기 대비 41% 감소한 1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북미 시장은 1분기 반도체 출하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1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양국 모두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국가인 탓인데요. 4월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은 한국 전체 수출의 3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비중은 25%를 넘는 수치인데요. 지난해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거둔 매출만 전체 17.7%인 43조 2,100억 원에 이릅니다. 중국 제조 2025는 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인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그중 핵심 전략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입니다. 첨단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자국 기업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반도체 자금률을 75%나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정부 주도로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유보다 반도체를 더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데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아직 삼성전자와는 격차가 아주 큰 편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막 D램 양산에 돌입하는 수준인데요.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도 삼성전자가 10나노미터급 D램을 주력으로 양산하는 반면 중국의 이노트론과 푸젠진화는 각각 25나노미터와 32나노미터의 양산을 막 시작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격화되면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해외 장비 수급도 어려워졌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의 메모리 기술 격차는 최소 3에서 5년 이상이고 미국 견제로 기술 추격이 힘들어져 메모리보다는 파운드리 육성으로 전략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해외 운수 인재 영입을 통한 기술 획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류세 개편안이 맥주나 탁주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주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주류업계는 정부가 맥주 등 일부 주종만 종량세로 전환해 국산 맥주와 수제 맥주의 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높이며 소주 가격 인상은 건드리지 않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에서 맥주는 양을, 소주는 알코올 함량을 각각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 도입이 검토됐지만 소주에 붙는 세금 증가 우려로 소주업계의 반발이 커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과세 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맥주 또는 탁주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주종은 중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류세 개편 용역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이번 용역 연구 결과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주류업계 의견들을 토대로 주류세 개편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용역 연구 결과가 맥주 종량세 전환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오자 국내 맥주업계는 수입 맥주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로 생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기회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국내 맥주업계는 수입 맥주와 비교해 불리한 세금 구조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산 맥주 역차별 논란은 수입 맥주는 신고가가 기준인 반면 국산 맥주는 포장비와 판매 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로 인해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보다 낮은 세금을 냈고 그 덕에 4캔에 10,000원씩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자회사를 세운 수입 맥주사들이 낮은 가격으로 덤핑해 수입 맥주를 신고하면서 세금을 낮춰왔다는 지적이 나오자 술의 양을 기준으로 한 종량세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주류업계는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맥주 1리터당 835원에서 840.62원 사이에서 주세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세청이 1리터당 835원의 주세를 기준으로 종량세를 도입했다고 가정하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국산 맥주 한 캔당 가격은 363원 인하되고 수입 맥주 한 캔당 가격은 89원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오직 공청회에서 오고 간 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주류세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수제 맥주업계도 이번 연구 결과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제 맥주업체들은 그동안 종가세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제 맥주는 프리미엄 제품이라 재료비가 일반 맥주보다 높기 때문에 출고가가 높아 세금이 많이 붙고 또 가격이 비싸 수입 맥주와 일반 맥주에 밀려왔습니다. 반면 종량세로 바뀌면 현재 소매점에서 4,000원에서 5,000원에 판매되는 국산 수제 맥주 제품 가격이 1,000원 이상 내려갈 수 있다고 수제 맥주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탁주업계는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종가세 또는 종량세 중 무엇을 적용하든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탁주는 현재 과세 표준의 5%의 주세와 10%의 부가가치세만 내고 있습니다. 맥주나 소주가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총 112.96%의 세금이 매겨지는 것과는 다소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탁주업계 관계자는 종량세 적용 여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 인하로 인한 국산 맥주 소매점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맥주의 주된 소비 시장인 음식점이나 술집의 경우 업주 재량에 따라 판매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업소용 제품의 경우 가격 인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맥주의 출고가 인상으로 음식점 맥주 가격이 1,000원 정도 오른 상황에서 세금 인하로 몇백 원이 인하된다고 해 한 번 오른 가격이 다시 내려가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오비맥주가 지난 4월부터 맥주 가격을 56.22원 인상한 뒤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맥주 가격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출고가는 단지 56.22원 올랐지만 소비자 가격은 1,000원이나 오른 셈입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세금 인하가 되더라도 식당 등에서 소비하는 맥주 가격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점에서 주로 소비하는 생맥주 가격 인상을 먼저 체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일 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맥주는 그동안 캔맥주나 병맥주보다 낮은 가격의 출고가가 형성돼 왔습니다. 술 용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의견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종량세를 주세로 개편했을 때 생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최대 60%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비메모리 분야를 적극 육성 중인 삼성전자가 그래픽 처리 장치 분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일 미국 반도체 기업 AMD와 초저전력 고성능 그래픽 설계 자산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AMD는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에서 인텔과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래픽 처리 장치에서는 1위인 엔비디아의 유일한 경쟁 업체로 꼽힙니다. 이 두 회사의 만남은 모바일 경쟁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삼성전자는 AMD의 그래픽 기술 역량을 통해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시장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AMD는 삼성전자로부터 라이센스 비용과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리사수 AMD 사장은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고성능 라데온 그래픽 솔루션을 모바일 시장으로 확장하고 라데온 사용자 기반과 개발 생태계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AMD의 중국 화웨이 보이콧 동참과 연결짓는 분석도 있습니다. AMD는 일주일 전 화웨이에 더 이상 설계 툴과 칩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리사수 사장은 화웨이는 멋진 컴퓨터를 만드는 고객이지만 우리는 미국 기업이다. 미국 정부의 거래 규제를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는 5G 스마트폰 시대를 견인한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가 스마트폰의 두뇌인 모바일 프로세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AR, VR, 홀로그램 등 고차원 그래픽 구현에도 그래픽 처리 장치는 필수인 상황입니다. 두 회사가 앞으로 힘을 모으기로 한 GPU는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칩입니다. 고차원 그래픽을 구현하면서도 전력 소모가 적어 발열량을 줄일 수 있는 GPU가 향후 5G 스마트폰 시대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모바일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AMD가 전문 팹리스 업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파운드리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AMD와의 파트너십으로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AMD는 현재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인 TSMC의 생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반도체 위기론인데요. 지난 5월 29일 시장 조사기관인 ISH 마켓이 공개한 올 1분기 반도체 매출 현황은 한국 반도체 위기론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 감소세가 유독 가팔랐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기업의 매출 증감률은 각각 마이너스 34.6%, 마이너스 26.3%로 반도체 기업 평균의 마이너스 12.9%보다 감소폭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반도체 위기론이 한국 경제의 위기론까지 일으켰는데요. 반도체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의 약 2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24일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겠다고 나선 삼성전자를 이 정부가 두 팔 벌려 환영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삼성전자는 당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에 오르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삼성전자 사업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정부는 곧장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집중 육성 사업으로 선정해 10년간 1조 원의 투자금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5시 라이브 뉴스와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반응이 센 CBC 뉴스의 홍수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